아직도 그날 밤이 생생합니다. 부산행 야간버스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연입니다. 올해 45살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용기 내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공감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날은 남편과 정말 심하게 다퉜습니다. 결혼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혼까지 생각했을 정도입니다. 화가 나서 집을 박차고 나왔는데 갑자기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졌습니다. 핸드폰으로 부산행 야간버스를 예매했습니다. 친정 엄마한테 가서 며칠 쉬려고 했습니다. 밤 11시 출발하는 버스였는데 터미널에 도착하니 이미 불이 꺼져 있더군요. 제 좌석은 27번이었습니다. 창가 자리로 예매했거든요. 옆자리에는 아무도 없길 바랐는데 곧 한 남자분이 앉으시더군요.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정장 입은 신사분이었습니다. 인사도 없이 조용히 앉으셔서 저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문에 머리 기대고 눈 감고 있었거든요.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빨리 잠들고 싶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점점 공허해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남편과는 언제부터인가 대화도 없어졌고 그냥 한 집에 사는 남남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오늘처럼 참기 힘든 날은 드물었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와서는 저한테 짜증만 내더군요. 밥은 했냐, 빨래는 했냐. 그런 말들만 하면서 저를 가정부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폭발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람으로 보기나 하는 거예요? 소리를 질렀죠. 그랬더니 남편이 또 시작이네라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허무해졌습니다. 20년간 이 사람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게 뭡니까? 아이들도 다 커서 독립했는데 이제 남은 건 차가운 부부관계뿐이었습니다. 충동적으로 짐을 챙겨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든 좋으니까 이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휴대폰을 켜고 망설임 없이 부산행 야간버스를 예매했습니다. 내 고향 친정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조금만 쉬고 싶다고 스스로 중얼거리며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부산행 고속버스는 이미 어둡게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나는 28번 좌석에 앉았습니다. 옆자리는 빈 줄 알았는데 곧 한 남자가 다가와 자리를 채웠습니다. 낯선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중후한 얼굴,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이 허한 마음을 달래고 싶었으니까요. 엔진이 웅웅거리며 버스는 출발했습니다. 검은 창 밖으로 불빛이 하나둘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머리를 창가에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조용히 아무 방해 없이 잠들고 싶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깊은 잠은 아니고 선잠이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이상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내 허벅지 위에 분명히 누군가의 손길이 닿았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니겠지, 설마. 눈을 감은 채 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손길은 분명했습니다. 살짝 스쳤다가 조심스럽게 내려오는 느낌입니다. 나는 몸을 움찔하며 자세를 바꿨습니다. 그러자 손길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느껴졌습니다. 이건 분명 옆자리 남자의 손이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손을 조심스럽게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묘한 긴장감이 남았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 뛰고 있었습니다. 분명 화가 나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외로움과 허전함이 겹쳐져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나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밤 이 버스 안에서 예상치 못한 이야기가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으니까요. 버스 안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앞좌석에서는 작은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고 멀리 뒤쪽에서는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본 채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애써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옆자리 남자의 기척은 고요했지만 그 온기가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까 그건 단순한 실수였을까? 스스로 되묻고 있었지만 마음속은 불안했습니다. 30분쯤 더 지났을까요? 다시 느껴졌습니다. 이번엔 더 분명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무릎 위를 스치는 손길. 나는 몸을 움찔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심한 듯 보였지만 눈빛은 낮게 깔린 불빛 속에서 묘하게 뜨거웠습니다. 제발 그만해 주세요. 나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손을 살짝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몇 분이 지나지 않아 그 손은 다시 다리 위로 스르르 다가왔습니다. 숨이 막히듯 답답했습니다. 거부해야 한다는 생각과 묘하게 끌려드는 감정이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은 채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야. 절대 안 돼. 그런데도 몸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떨리는 숨결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리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진동이 내 마음까지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의 손길은 더 깊이 다가왔습니다. 허벅지를 타고 올라왔다 내려가기를 반복했습니다. 나는 결국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다른 승객들이 있잖아요. 그는 잠시 멈추더니 낮게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무도 몰라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 말에 이상하게도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손을 뿌리치지 못한 채 나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스쳐 지나가는 불빛. 그 속에서 내 마음은 더 복잡해져 갔습니다. 외로움, 두려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설렘. 그 모든 게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대로라면 곧 더 깊은 순간이 찾아오리라는 걸. 버스는 여전히 어둠을 가르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창밖 고속도로 불빛이 흘러가듯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억지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옆자리 남자의 숨결이 아주 가까이서 느껴졌습니다. 팔꿈치가 스치고 다리가 살짝 부딪힐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리 아래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손길. 처음엔 무심코 스쳤다고 믿으려 했지만 이제는 분명히 의도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는 속삭이며 손을 잡아막았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아무도 보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묘하게 단호했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금이라도 자리 바꿔달라고 할까?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움직이는 순간 오히려 더 시선을 끌 것 같았습니다. 내 손 위에 다시 포개지는 그의 손.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 온기가 묘하게 심장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대신 담요를 더 깊이 끌어올려 가렸습니다. 그 순간 담요 아래에서 손길은 조금씩 더 대담해졌습니다. 허벅지 위에 머물던 손이 조심스레 위아래로 움직이며 내 숨결을 점점 짧게 만들었습니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혹시 다른 승객들에게 들리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제발,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누가 보면 안 됩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조심할 거예요. 그 말이 이상하게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잘못된 상황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내 안 어딘가에서는 이상한 떨림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외면하려 했지만 이미 내 몸은 그 손길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눈을 꼭 감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담요 아래에서는 조용하지만 명확한 열기가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창 밖으로는 가로등 불빛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앞좌석에서는 누군가 가볍게 코를 고는 소리가 들렸고 뒤쪽에서도 잔잔한 음악 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습니다. 나는 담요를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옆자리 남자의 손길은 더 깊어졌습니다. 허벅지를 스치던 손이 조심스럽게 올라왔다 내려가기를 반복했습니다. 나는 눈을 꼭 감은 채 숨을 삼켰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제발 들키면 안 됩니다.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는 낮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무도 몰라요. 그 순간 담요 아래의 세계는 버스 안의 다른 시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엔진 소리와 함께 흔들리는 좌석. 그 작은 진동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나는 이를 꼭 물며 작은 신음을 억눌렀습니다. 어깨가 떨리자 그는 더욱 가까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조용히, 조용히. 나는 다시 속삭였지만 이미 목소리는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그의 숨결이 내 귀가에 닿았습니다. 뜨겁고 낮게 울리는 숨소리가 나를 더 깊은 늪으로 끌고 갔습니다. 담요는 우리 둘만의 은밀한 막이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낯선 남녀가 아니었습니다. 손길은 멈추지 않았고 억눌린 욕망은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나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작은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몸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떨림은 결코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남자는 단단히 나를 끌어안으며 버스 흔들림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살아있다는 감각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잘못된 상황, 들킬 수도 있는 두려움, 그리고 그 모든 걸 덮어버린 강렬한 쾌감. 숨죽인 사랑은 오히려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창밖에 불빛이 스쳐가고 시간은 잔인하게 흘러갔습니다. 모든 게 멈춘 듯한 짧은 순간 후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았습니다. 남자의 손길은 천천히 멈췄습니다. 그러나 내 가슴은 여전히 거칠게 뛰고 있었습니다. 담요 아래에서 불꽃처럼 타오른 그 순간 나는 이미 알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길 위에 올라섰다는 것을. 버스는 여전히 밤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더 이상 평온할 수 없었습니다. 3단계. 담요 아래에서 숨죽인 뜨거운 순간, 그 이후 나는 한동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고 내 손끝은 떨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옆자리 남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문 채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스스로 되뇌었습니다. 잘못된 거라 생각하면서도 몸과 마음은 여전히 그 순간의 여운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 만큼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가 아주 낮게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를 내는 순간 내 마음이 다 드러나 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버스는 점점 부산 도심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창밖에 불빛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하나 둘자리에서 일어날 준비를 했습니다. 나 역시 조심스럽게 가방을 챙겼습니다. 손이 떨려 지퍼가 잘 잠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 동작을 잠시 바라보다가 가방 끈을 조용히 잡아 도와주었습니다. 조심히 들고 가세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짧은 눈빛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꽃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 시선을 피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 사람과 나는 이름조차 모르는 사이. 그러나 단시간에 우리는 결코 지워지지 않을 비밀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버스는 마침내 부산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일어나고 잠에서 깬 승객들이 졸린 눈을 비비며 내렸습니다. 나도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내 손등을 살짝 스쳤습니다. 부디 좋은 밤이었길 바랍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습니다. 나는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각자의 길로 내려섰습니다. 그러나 내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버스 안에서의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을까? 부산의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지만 내 안은 여전히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부산 새벽 공기는 서울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밤새 달려온 버스에서 내리자 뺨을 스치는 바닷바람이 정신을 깨우는 듯 했습니다. 나는 가방을 움켜쥐고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친정이 있는 동네까지는 택시로 금세 갈 수 있었지만 굳이 천천히 걸으며 공기를 마시고 싶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다 잊어버리자.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젯밤의 일은 그저 한순간의 충동이었을 뿐이라고. 그러나 마음 한 구석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낮은 목소리, 뜨거운 시선, 그리고 담요 아래에서의 떨림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친정집 근처 카페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문득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곳에 어젯밤 그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다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나는 얼어붙은 채 가방만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다시 뵙네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묘한 떨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우연도 다 있네요. 카페 바람이 갑자기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내 심장은 뜨겁게 요동쳤습니다. 잠시 커피라도 같이 하실래요? 이 넓은 부산에서 또 만났는데 그냥 지나치긴 아쉽네요. 나는 거절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입술은 내 의지와 달리 움직였습니다. 좋아요. 잠시만요. 그렇게 나는 카페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작은 테이블, 커피잔 2개. 어젯밤의 긴장감이 다시금 우리 사이를 감쌌습니다. 짧은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다시 볼 줄 몰랐습니다. 나는 손가락으로 머그컵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냥 어젯밤은 꿈 같았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나를 바라봤습니다. 꿈 같았다고 후회하십니까? 나는 그 물음에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창 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후회라고 말해야 옳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이 우연이 단순한 우연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작은 카페는 이른 아침의 고요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커피 머신 소리와 잔잔한 재즈 음악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나는 따뜻한 컵을 두 손으로 감싼 채 뜨거운 김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는 내 얼굴을 가만히 살피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어젯밤 이후 계속 마음이 쓰였습니다. 괜찮으신가 해서요.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긴요. 저도 아직 믿기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웃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왜인지 모르게 후회는 되지 않네요.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시선을 피하며 커피를 한 모금 삼켰습니다. 저 사실은 남편과 크게 싸우고 나왔습니다. 그냥 어디라도 도망치고 싶어서. 그래서 친정이 있는 부산행 버스를 잡은 거예요. 처음으로 입 밖에 꺼낸 말이었습니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묘하게 후련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많이 힘드셨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엔 저도 사랑받는다고 느낀 적이 있었는데, 이젠 그냥 집안에 가만히 앉아 있는 가구 같은 느낌입니다. 말이 끝나자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내 손등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저는 혼자 살고 있는데 집에 불을 켜도 대화할 사람이 없는 게 더 견디기 힘들더군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외로움은 진하게 전해졌습니다. 나는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이상하게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참 웃기죠. 낯선 사람인데 이렇게 서로한테 마음을 털어놓으니. 내 말에 그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낯선 사람이라 더 편할지도 모르죠. 서로의 상처를 알면서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 그 말은 위험한 진실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우리는 이미 서로의 빈자리를 알아버린 듯 했습니다. 밖은 점점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카페 안 우리 둘 사이에는 또 다른 밤이 깔린 듯 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만남은 단순한 우연으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걸. 부산의 아침은 금세 낯빛을 띄었지만 하루가 저물어 다시 밤이 찾아오자 나는 이상하게 그와 다시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그 역시 같은 마음이었는지 저녁 무렵 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잠시 바다 보러 가실래요? 나는 망설였지만 손가락은 이미 좋아요. 라고 답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해운대 바닷가에 나란히 섰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파도는 고요히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낮의 풍경과 달리 밤바다는 한층 차분하고 고요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한참을 걸었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엔 자주 왔던 곳입니다. 결혼 전에는 파도 소리만 들어도 설렜는데 그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 설렘이 다시 느껴지나요? 나는 잠시 멈춰서서 출렁이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조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내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사라져갔지만
그는 분명히 들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서 있던 순간 그의 손이 살짝 내 손등을 스쳤습니다. 심장이 순간 크게 뛰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손을 거두려 했지만 끝내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내 손을 천천히 감쌌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그 온기가 더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는 나를 끌어안았습니다. 바닷바람이 세차게 불었지만 그 품은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온갖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두려움, 설렘, 그리고 이상한 안도감.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죠? 내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는 내 귓가에 낮게 답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이 순간이 필요합니다. 그 말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내 공허함을 이 낯선 남자가 이렇게 껴안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로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밤바다의 파도 소리가 마치 우리 마음을 대신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미 다시는 쉽게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밤바다를 걸은 뒤 우리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대로 그냥 헤어지시겠어요? 나는 대답 대신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 담긴 외로움과 간절함이 내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밤만은 내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방 안 불을 켜자 낯선 공간이 오히려 우리를 더 고립시켰습니다. 나는 긴장된 숨을 내쉬며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가와 내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손길. 그 단순한 접촉만으로도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감고 그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습니다. 짧고 조심스러운 입맞춤. 그러나 그 안에는 긴 세월 억눌린 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처음엔 움찔했지만 곧 눈을 감은 채 그 키스를 받아들였습니다. 작은 숨결이 겹쳐지고 우리의 몸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내 머리카락을 어루만지며 천천히 내 뺨을 따라 손가락을 내렸습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마치 오래 기다린 안식처에 들어온 듯 느껴졌습니다. 옷자락이 하나둘 흘러내렸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점점 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서로의 눈빛과 숨결로 대화했습니다. 침대에 몸을 맡기는 순간 나는 더 이상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그러나 뜨겁게 나를 감싸 안았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청춘을 다시 붙잡듯 온몸으로 나를 사랑했습니다. 나는 눈을 감은 채 온 세상이 멀어지고 오직 이 순간만 남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내 안 깊은 곳까지 불길처럼 번지는 체온만이 모든 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숨죽인 탄식과 억눌린 떨림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여전히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어떤 소리도 세상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과 상처를 녹이며 첫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나는 이상하리만큼 가벼운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친정집에 머물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와의 밤으로 가득했습니다. 다시 만나고 싶다.
그 생각만이 내 하루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곧 다시 만났습니다. 바닷가의 작은 식당에서 혹은 호텔방에서 짧은 시간을 쪼개듯 함께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따뜻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내 손을 꼭 잡아주고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나는 다시 살아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쪽에서는 점점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이어지는 만남이 깊어질수록 이게 정말 옳은 걸까? 하는 의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혼한 여자였고 그는 홀로였지만 결국 우리 관계는 허락되지 않은 길 위에 있었습니다. 침대에 함께 누워 있을 때 나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후회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거요. 그는 내 얼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한다면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겠죠. 전 그냥 지금이 좋습니다. 당신이 제 곁에 있는 이 순간이요.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나를 깊이 흔들어 놓았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나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서울에 남아있는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싸움만 남은 관계였지만 여전히 나의 일상과 이름을 함께 나누는 사람. 그 생각은 가슴을 저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그의 입술을 찾아 나섰습니다. 현실의 무게를 잊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은 오직 나답게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또다시 뜨겁게 서로를 품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몸과 몸이 하나 되는 순간마다 나는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불안도 함께 커져만 갔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할 수 있을까? 창밖에 새벽빛이 스며들 무렵 나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건 사랑이 아니라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외줄 같은 순간이라는 것을. 며칠 동안 이어진 만남은 마치 꿈결 같았습니다. 낮에는 친정집에 머물며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지만 밤이 되면 나는 그의 품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아내도 딸도 책임도 없는 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여자로서 사랑받고 안겨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달콤한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눈치, 서울에서 기다리는 일상, 그리고 남편의 존재가 점점 나를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호텔방에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 바닷바람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손가락으로 이불 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곧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내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내 옆에 앉아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알아요. 언젠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헤어지기 싫습니다. 하지만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는 내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당신이 가버리면 다시 혼자가 되는 게 두렵습니다. 그의 솔직한 말에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나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나도 무서워요.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야 한다는 게. 잠시 방안은 고요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꼭 끌어안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마치 서로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결국 나는 그의 품에서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부탁입니다. 내가 떠나기 전까지만 이렇게 안아주세요. 그는 대답 대신 나를 세차게 끌어안았습니다. 그 품에서 나는 다시 여자가 되었고
그와 함께라면 모든 게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뜨거움 속에서도 시간은 잔인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곧 떠나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부산에서의 마지막 밤이 지나고 나는 결국 가방을 들고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서울에 일이 생겼다며 짧게 인사했고 그에게는 따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이별이 조금은 덜 아플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나 버스에 올라 창가에 앉았을 때 나는 이미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부산의 불빛, 그리고 함께 걸었던 바닷가의 파도가 머릿속에 계속 겹쳐졌습니다. 잠시 뒤 내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뜨지 않았지만 보낸 이는 분명 그였습니다. 부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라는 걸. 나는 휴대폰을 가만히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은 여전히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슬픔과 미련이 겹쳐 있었습니다. 버스는 천천히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엔진 소리와 함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그의 품에서 느낀 따뜻한 체온, 귓가에 맴도는 낮은 목소리, 그리고 숨죽인 사랑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현실 속에서 다시 만날 수 없는 장면이 되었음을 알면서도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면 나는 다시 아내이자 며느리, 그리고 일상 속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의 그 며칠은 내 삶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특별한 흔적이 되었습니다. 창밖에 아침 햇살이 번져올 무렵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다시 살아가야지.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 그의 체온과 바닷바람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집으로 돌아갔을 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왔구나 한마디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평소와 같이 집안일을 하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부산에서의 그 며칠이 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와의 연락은 없었지만 가끔 문득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제는 그것이 크게 아프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미 다른 세상을 경험했으니까요. 어느 날 친구가 물었습니다. 요즘 뭔가 달라 보인다. 무슨 일 있었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나 자신을 좀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아. 그래요, 여러분. 사연자의 행동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순간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 순간들이 옳은지 그른지는 각자가 판단할 몫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경험들이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외롭고 공허했던 한 여성의 일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솔직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